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큼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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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사연도 뭐 심란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일종의 발연기 발연기를 할 텐데 오늘 하은 씨는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연 함께 보시죠. 이른을 앞둔 나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차 방문한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장원 소견입니다. 일단 이번 일정 잡고 조직 검사부터 받으시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장 건강도 건강인데 이 가족들 사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혼 가정인 저희 집, 시작부터 제 아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함께 살다 보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사이가 썩 좋진 않습니다.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막내 유학까진 진짜 안 보내도 됐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니 뭐 큰애도 둘째도 다 갔는데 공부는 똑같이 끝까지 잘 시켜야지. 막내도 정말 고맙대. 공부 끝내고 한국 오면 새아빠한테 더 잘한대요. 재혼하면서 새 식구가 된 막내 아들이 유학을 가던 날 마침 집에 왔던 첫째 아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들 유학 간 게 아니 아빠 돈으로 간 거였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무슨 남의 돈으로 유학까지 가? 아줌마, 우리 집 털어먹으러 결혼했어요? 그게 아니고 막내도 안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와, 이거 모자가 정말 뻔뻔하네. 그리고 막내는 누가 막내요? 우리 집에 짐덩어리 하나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아줌마, 우리 아빠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너희 집으로 가! 자, 제가 있어도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제가 죽고 나면 유산 다툼까지 날 게 뻔합니다.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아픈 아빠의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건강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가족들 사이가 이 모양이니까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편하게 아니겠어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네, 1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으면 사실 미운정이라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요? 예, 그 상담하신 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부인과 사별을 하고 한 10년 전 정도 전에 그 소개로 그 현재 배우자를 만났거든요. 이 현재 배우자도 똑같이 사별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네. 둘 다 동병상련이죠. 그래가지고 금방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혼할 당시에도 상담자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요. 상담자가 결혼하고 나서 그 얼마 뒤에 그 큰애들은 이미 뭐 결혼했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집을 나갔겠죠. 네. 네. 가족을 모여서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사이가 나빠지니까 더더욱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사례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그 보면은 맨 위에는 그 사람이 살림집 있고 밑에 임대하는 거. 뭐 시가 한 5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맨 위층에는 그 상담자랑 아내가 살고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를 해요. 그래서 점포 임대 수입이 한 월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담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죠. 그러니까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가 사이좋게 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네. 상속법에 나온 이 정해진 산속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맞는데 예. 그 말씀드렸지만 전처 소생 자녀랑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같은 집에 살 리가 없으니까 결국 이걸 팔아서 나눠야 되겠죠. 네. 뭐 상속 빼고 나면요, 그 상속 비율대로 하게 되면은 뭐 현재 배우자가 한 15억 정도, 네. 예. 그리고 이 상담자분의 자녀 2명이 각각 10억씩 해가지고 그 정도 다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배우자가 생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그 현금 한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봐야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남아 있는 노후를 제대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15억 정도면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돈이긴 한데 뭐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네. 갈등의 여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또 집도 없다고 하니까요.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것 네. 같긴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미리 아내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옮겨놓고 명의를 네. 그러면 당연히 자식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의 반발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현 아내한테 그 해당 건물을 단독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가 현재 있는 배우자가 죽을 거잖아요. 네. 죽고 나면은 그 현재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그 해당 건물을 모두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 살해자의 새 아들이 그렇죠. 상담자한테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네네.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건물을 그 애가 가져가는 거는 또 상담자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복잡하네. 살해자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내 재산으로 잘 살고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아들 말고 원래 내 자식, 원래 본처와 낳은 그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잘 살면 좋겠다 이건데 요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현재 상속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도 있고. 네. 그런데 이걸 신탁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신탁제도. 신탁이라는 게 이렇게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네. 믿고 부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소유권을요. 신탁회사한테 일단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내 건물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네네. 제가 건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게 되면요. 건물주가 신탁회사한테 보통 그 신탁회사에서는 은행이 많이 하거든요. 네. 은행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넘기고요. 그러면은 건물주를 위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행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은행이 관리하게 되면 매달 임대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임대 수입을 고아원에 주기로 했다. 그럼 고아원을 수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운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지금 사례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몸이 아픈 제가 역할하는 그 살해자는 위탁자가 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살해자가 위탁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살해자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네. 일단 현 배우자가 임대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익자를 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계속 건물 임대료 수입을 현 배우자 아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현재 아내가 유산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신탁이고요. 신탁의 경우에는 구조를 잘 짜면 됩니다.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현재 배우자가 50대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건물 임대 수입을 현재 배우자가 수익자로서 가져가다가 네. 현재 배우자도 나이가 많으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상담자의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처에 낳은 자식이죠. 네. 그 자녀들이 임대 수입을 그다음 바톤 터치해가지고 그 임대 수입을 가져가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자는 현 배우자였고요. 현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두 번째 수익자는 내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신탁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네.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 예, 수익자가 연속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수익자 지금 연속 신탁. 텍스트를 보면 신탁행위의 수익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배우자겠죠.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게 다 사라지고 나의 본처에서 낳았던 자식 둘에게 주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법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아내 현 아내가 그러니까 사망을 해야 돌아가시겠죠?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살해자의 아들이 그 기간 못 기다리고 바로 내가 받겠다 아빠 돌아가시는 대로 네. 이렇게 되면 뭐 소송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속이 아니라 신탁이거든요. 네, 신탁으로 가게 되면요, 자녀들이 그 상속권을 일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봤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그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대법원은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이긴 한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둘째 딸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은행에다가 그 수익자를 둘째 딸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둘째 딸한테 몰아주는 내용이었는데 첫째 딸이 이거 유류분 침해했다 소송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거는 딱 지정해서 수익자를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나도 받을 게 있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건 아니죠. 예, 고등법원에서 끝난 건데요. 네. 이게 앞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된다는 건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 제가 역할한 그 살해자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어받은 수익을 이어받은 어머니도 이제 사망을 했다. 네. 하면 남은 아까 수익을 받기로 한 두 자식들이 네. 그러니까 본처에서 낳은 그 두 자식들이 아니야 나 임대 수익 안 받고 네. 빌딩 바로 팔아서 한 번에 큰 돈 얻을래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 아버지가 그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을 당시에 네.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집어 넣었어야 돼요. 예컨대
현재 배우자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매달 임대료 수입을 수익자로 가져갈 수 있는데 니네들이 그게 원하지 않으면 건물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 그런 내용을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서에 안 넣었으면은요. 신탁이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별도로 안 정했으면은 자녀들이 그 재산을 건물을 파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신탁 계약의 또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녀가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쓴다. 아하. 만약에 자녀가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은 이거 다 날려버릴 게 뻔하다. 네. 그러면요. 상속 안 하고 신탁 계약에다가요. 내 자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건물 임대료 수입만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절대 못 판다. 예, 이렇게 절대 할 수 못 있는 판다. 거군요.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자녀는 그 손을 못 대는 거죠. 물론 아. 자녀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 아버지 부동산인데 왜 이거를 은행이 소유하고 나한테 안 주냐. 그쵸, 그쵸.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전 알겠습니다. 신탁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게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유산으로는 이게 남은 가족이 싸움 날 것 같을 때 아니면 네. 자식이 좀 흥청망청 할 것 같을 때 이 수익자 연속 신탁 또는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필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